자, 이제 그 심화이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466쪽에 우리 현재 매수 신청 대리 하고 있죠. 저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여기부터예요. 그 대리권의 범위는 이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었고 이제 경매 이제 입찰 대리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는 이제 중개가 아니니까 대리기 때문에 위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위민으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아요.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대리인으로 법원 경매에 참여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어떤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으면 다음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이거 그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매수 신청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 제공 해야죠. 뭐 이런 거 해야죠, 당연히. 다음 입찰표 작성 제출. 당연하죠. 입찰표 내면서 보증도 내는 거고. 3번, 아깝게 2등 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간단히 말하면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간다는 얘기죠. 입찰했는데 아유 꼴등했어.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 돌려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이게 2가지가 있어요. 115조 3항, 142조 6항. 그 첫 번째 거는 어디 있냐면은 매각기일이 종결되면요.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들은 즉시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 어디 있냐면요. 우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 허가를 받아서 매수인 되었어요. 그러면 쭉 내려가서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냈어요. 대금을 내면 그자가 이제 소유권 취득하죠. 취득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그때까지 그 매수신청보증금이 묶여 있다가 그때서야 이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2가지입니다. 4번이. 자, 5번.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자, 아까 우리 바로 경매 절차 시간에서 이거 공부했잖아요. A 2분의 1, B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는데 B거 지분만 경매가 되었다. 여기에 C라는 자가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 이때 다른 지분 소유자 A는 매각기일까지, 이 중에 있었죠.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우선하여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랬던 거죠. 이걸 대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갑,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세요. 개공갑이 이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에 6번. 임대주택법에 따른 그 임대주택도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신고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차인의 우선 매도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고. 자, 7번. 공유자나 임차인이 우선 매도 신고를 했어. 그렇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된다. 누구 말하냐면 얘죠.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차순위 지위를 나 하기 싫어요 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을이 C로부터 대리권 받아가지고 여기 입찰을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거예요. 했는데 이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우선 매도 신고를 했어. 우선 매도 신고하면 개공 을이 1등이 됐던 건 뭐가 되고 차순위가 되는 거죠. 차순위가 되는 것을 뭐 할 수도 있다. 포기하는 것도 뭐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입찰장에는 지금 개공들만 모여 있었네. 그랬었네. 이 7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오, 이런 식으로. 매수 신청 대리 위임 받아서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을 내요. 할 수 없는 건 제가 그거 안 적어 드렸는데 한번 적어 보실래요? 주로 이게 틀리게 나와요. 뭐 즉시 항고, 즉시 항고를 대리할 수 있다. 그 매각 허가 받은 것에 대한 즉시 항고. 그러면 X. 다음 인도 명령 대리할 수 있다. X. 또 명도 소송, 명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X로 문제 푸시면 된다. 전부 다 매각기일에 하는 일들이야. 전부 다 거의 다. 뭐 입찰표 내고 보증금 내고 차순 매수 신고도 하고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도 하고, 물론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는 차순위 매수 신고였던 경우는 저 밑에 가서 달라고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우선 매도 신고, 우선 매도 신고, 그다음 포기한 행위, 전부 다 매각끼리 하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 못한다. 시험에도 한 번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이 즉시 항고만 한 번 딱 출제됐어요. 한 번도 안 내다가 10년 만에 나왔어요. 이게 10년 만에 X가 나왔어. 계속 맞는 것만 나오다가요. 다음 이어서 오른쪽에 대상물. 아무튼 이것까지 노래 좀 길어야 돼요. 입찰표 내면서 돈 내기, 아깝게 차순위 신고하기,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기, 우선 포기하기, 이런 식으로. 자, 대상물은 토, 건, 입, 광, 공. 주의할 점은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세 가지. 이것도 매수 신청 대리가 가능하다. 뭐 이러는 거. 입광공. 입광공은 밑에 주의 좀 보면요. 중개 대상물이죠.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토지 건축물, 주, 시, 건택, 토공선, 빈집,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이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죠. 그리고 거민 쪽도 아니에요. 매수 신청 대리상물에는 5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입광공은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제일 빨라요. 맨 처음과 맨 끝에. 이 책이 맨 앞에와 맨 뒤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임일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위임일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그 과정을 쭉 보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이제 신흥성실 의무라고 돼 있는데 뭐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는데 중개사법 보호 베낀 거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라.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마세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이. 3번은 뭐 중개사법이 없었던 거예요. 개공은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규정과 집행관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사건 카드. 첫 만남에 쓰는 게 사건 카드예요. 자, 거기 사건 카드를 비치하래죠. 그리고 첫 줄 오른쪽에 보면은 사건을 위임받은 때라고 써 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건을 위임받은 때 이 말은 저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장님, 저 경매로 집을 사러 왔어요.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제가 잘 몰라요. 공인중개사 공부도 안 했고 나 경매도 하나도 몰라요. 집 사러 왔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사건을 위임받은 때. 그러면 개공을 뭘 꺼내서 사건 카드를 꺼내서 이제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작성하는데 잠깐 사건 카드를 좀 구경 좀 할게요. 어디냐면 471쪽을 보세요. 471. 이 사건 카드는 그 대법원 예규에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지금부터 참고로 보시는 겁니다. 자,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하면 개공은 뭘 꺼내라.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리고 우리 사건 카드를 씁시다. 맨 처음에 뭘 써야 되겠어? 경매 그 1년 번호 써야 되겠죠. 당신이 내 올해 100번째 고객이야. 그렇죠. 뭐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 이 정도 4월 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죠. 100번째 고객이야. 그다음 위임인의 성명, 주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 월, 일 써야지. 위임받은 연, 월, 일을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개공이 위임인한테 물어봐요. 지금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말 좀 해봐봐.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위임인이 저는요, 저는 아파트를 사고 싶고요. 그리고 면적은 이 정도면 좋겠어요.
가격은 이 정도면 되겠는데 지역은 여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공이 당신이 원하는 물건이 있지. 라고 물건을 골라서 확인 설명해. 확인 설명합니다.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너무 마음에 든대. 당장 저걸 입찰 대리 해주세요. 입찰 대리 해주세요. 청약. 알았어요. 승낙. 이렇게 되면 이따가 우리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위임 계약을 체결됐다는 것은 저 물건으로 입찰 대리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입찰하러 떠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어떤 물건으로 입찰 대리하기로 했느냐? 경매 사건 번호. 경매 사건 번호를 쓰는 겁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2019 타경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요. 이게 경매 사건 번호예요. 뭐 소재지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도 쭉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임 내용. 당신이 나한테 위임한 내용은 자,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을 원했느냐, 매수 신청 대리 원했느냐, 매수 신청 대리 이렇게 체크하고 입찰 대리하러 떠나는 거야. 떠나서 드디어 1등했어. 1등에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금이 환영하면 이제 결과를 씁니다. 결과. 입찰에 참가했는데 성공. 입찰에 참가했는데 실패. 술 먹고 못 갔음. 성공. 그럼 이제 뭘 받아야 돼, 이제? 보수 얼마 받았음.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다 끝난 거죠. 다 끝났으면 개공은 여기다가 뭐 하시고? 서명 날인. 서명 날인하고 이 사건 카드를 5년간 보존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 카드는 고객 카드예요. 위임인한테 주지는 않아요. 주진 않고 내가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즉 너를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쭉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건 카드다. 471쪽의 내용을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자, 됐어요. 다시 앞으로 오죠. 467로 건너와서 저 밑에 사건 카드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은 사건을 위임받은 때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서 1년 번호, 경매 사건 번호, 위임받은 열흘일, 나중에 보수도 적고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을 적어라.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나갈 거고 서명날이라고 5년간 보존하세요. 거기 서명날인 네 글자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붙였어요. 시험에도 붙어 나와요. 이게 오탁 아니에요. 서명, 우리 중개사법 서명 및 날인 이러잖아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여기는 서명날인 이게 붙였어요. 여기는 그리고 3년짜리가 없어요. 5년짜리만 2번 나올 거예요. 사건 카드, 좀 이따 확인설명서. 밑에 등록인장 사용,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사건 카드에 서명날인할 때는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청에 등록한 그 인장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는 중개도장, 오른쪽 주머니는 경매도장, 이게 아니라 중개도장 가지고 끝까지 간다 이거야.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주의 보면 서명 날인 네 글자 붙어 있는 건 서명과 날인을 말하고 이 매수 신청 대리에서 서명 날인은 3번 나온다.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이따가 보수 영수증 3번 서명 날인 하게 되고 5년짜리는 2번 나와요. 사건 카드와 확인 설명서. 이따가 이제 보수 영수증은 보존할 의무가 규정이 없어요. 자, 밑에 이제 확인 설명은 뭐냐? 자, 다시 쭉 알아보세요.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건을 위임받은 때죠. 사건 카드, 1년 번호, 주소 성명, 연월일 써요. 그 다음에 개공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이게 바로 저는 이런 것을 원해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저는 이런 것을 원해요. 라는 뜻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이런 걸 해주세요. 이거죠. 그때 개공은 3가지 확인 설명해야 돼. 권리관계, 또 경제력 가치, 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하라 이거지. 3가지 외우셔야 돼. 권리관계, 내가 설명한 사항을 권리관계,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 그다음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자, 뭐 이렇게 외우자고. 남자친구의 이름은 권리,
여자친구 이름은 경제하면 이상하니까 경아 이렇게 하세요. 다시 남친은 누구? 권리. 여친은 경아. 둘이 CC였어. CC. 결혼했고 딸 낳았어. 딸 낳았는데 A가 어떻게 생겼어? 매우 부담스럽게 생겼어. 이렇게 외우세요. 자,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아, 딸은 부담. 엄청 부담스럽게 생겼어. 이렇게 외우세요. 좀 유치하죠? 네. 그게 제일 빨라요. 시험에 이 경제력 가치가 가장 많이 나왔어. 경제력 가치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하나만 골라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설명하라 이거야. 자, 됐습니다. 부부예요, 부부.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아, 딸은 엄청 부담. 부부가 딸 보자마자 뭐래요? 야, 안 되겠다. 적금 들자. 너도 원판이 아니었냐? 어? 나도 아니었는데. 야, 우리 속이고 살지 말자. 어? 자, 적금 들여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예규는 확인 설명 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 쓴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안에 뭐 권리관계, 경제력 가치, 부담사항 다 있잖아요. 그럼 더 추가된 것도 있고 그래요. 추가된 것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양가로 4번. 이렇게 열심히 개공이 확인 설명했지.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마음에 든다고. 당장 입찰 대리 해주세요. 라고 청약. 개공이 알았어. 라고 승낙. 승낙하면 무슨 계약 체결? 위임 계약 체결. 그래서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하라. 이게 확인 설명서 작성하라는 얘기죠. 다음 서명 날인 네 글자 서명 날인해라. 그다음에 위임인한테 교부하시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 계약 체결이라고 뜨면 확인 설명서예요. 이 중개사법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잖아요. 확인 설명서 작성해요. 자, 매수 신청 대리할 때는 무슨 계약 체결이 됐어 방금? 자,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뭔가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사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여기는 위임 계약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작성한다. 이런 것도 메모해 두시고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 위에 아까 확인 설명 있죠. 확인 설명은 언제예요?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 받았을 때 확인 설명하는 거고, 위임 계약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쓰는 거고. 이걸 서로 바꿔치기 했을 때는 사실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꿔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능은 해요. 자, 위임 계약 체결, 확인 설명서, 다음 등록 인장 사용. 자, 대리 행위의 방식. 이때 대리 행위는 뭐냐? 이제 이렇게 위임 계약 체결됐으면 개공은 입찰 대리하러 떠나는 거지. 아까 우리 몇 가지 행위, 7가지 행위를 지못하는 거예요. 매수 신청 보증 제거, 입찰표 사정 대출, 차손 입에서 신고,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우선 포기하기 7가지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그 대리권 범위에 규정된 7가지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라.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라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리 행위니까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그리고 나는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가 아니면 대리 행위를 못 하잖아요. 원래 이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말고도 그 대리인 등록증 사본 이걸 내야 되는 거죠. 대리인 등록증 사본 이걸 제출해. 근데 2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7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입찰표 내 매수 신청 보증도 제공해. 같은 날 같은 장소잖아요. 한 번만 해도 되죠. 그날 떨어졌잖아. 차순위 매수 신고할 때 낼 필요 없지. 또 완전 꼴등 매수 신청 보증 돌려줄 것을 신청 행위 낼 필요 없죠. 우선 배도 신고 그다음에 포기한 행위 다 같은 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 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매각기일 경매 절차에서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있었는데 이 매각기일 일주 후 매각 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허가받아서 뭐가 됐고 매수인 됐고 그다음에 항고 그다음에 확정 그다음 대금 납부 매각 대금 납부하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냈어. 그럼 뭘 취득해? 소유권 취득하지. 그때 누구? 차순위 매수 신고는 이때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을 행위할 수 있잖아.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주세요라고 신청을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요. 이때 입찰할 때 입찰표 작성 제출 매수 신청 보증 제공 이때 했잖아요. 대리 행위를 할 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등록증 사본 냈을 거 아니야. 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라면은 한 번만 내는 걸로 가름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자가 대금을 내서 소유권 취득하고 차순위가 매수 신청 보증을 이제 돌려줘라고 신청하는 거잖아. 이거는 장소는 같지만 다른 날이잖아. 다른 날. 그럼 이때는 또 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거든요. 뭐 이런 건 적을 필요 없고 같은 날 같은 장소일 때만 한 번만 내는 걸로 가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같은 장소라도 다른 날이면 또 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또 출제가 됩니다. 한 번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없어. 그럼 X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다 알아본대야? 못 알아보지.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가 직접 입찰 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말고도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자 4번 개공은 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직접 출석. 소공의 대리 출석 X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보조원이 대리 출석이 나왔어. X. 당연히 안 됩니다. 개공이 직접 출석. 자, 위임장 내용 패스. 밑에 보수. 개공은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습니다. 예규의 보수표가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시험에 묻진 않아요. 이때 보수 외의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거기 보면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을 받지 마라. 그러면 500만 원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법조문은. 이 법조문 실수로 쓴 거거든 사람들이. 우리 중개사법도 중개보수 초과하지 말라고 하잖아. 한도만큼 받아도 되는 거죠. 이거 법조문 잘못 쓴 거거든요. 잘못 썼는데 시험은 법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맞다고 해야 돼 그냥. 출제자도 그냥 그렇게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초과라고 내 마음대로 고쳤으면 안 된다고 출제가 될 때. 법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보수 이상을 받으면 안 되니까 500이면 500 받으면 안 돼요. 10,000원 빼줘야 돼요. 네. 자, 보수 설명. 자, 보수표 보수에 대해서는 언제 설명해야 돼?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라. 제 생각에 가장 여기 오른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수에 대한 설명은 위임계약 전. 위임계약 체결한 때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요. 체결 전에. 이때요. 자, 개공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이런 걸 원해요. 개공이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권리관계 막 경하에다가 막 부담을 막 열심히 설명했지.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이렇게 바라보더니 사장님 너무 감동이에요. 사장님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래 보이는데 엄청나게 지식도 많고 너무 열정적이다. 당장 사주세요. 이게 청약이죠. 청약. 개공이 알았어 하기 전에 위임계약 체결 전에 그때 한 잔 막 얘가 감독의 눈물을 흘리는데 정신 차리라 500이다 이렇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라. 자 됐고 영수증 이때 개공이 보수를 받았거든요. 보수를 받으면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 작성 서명 날인 교부해라. 특이하게 영수증이 있어. 우리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적잖아요. 우리 확인 설명서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서 적어. 매수 신청 대리는 영수증이 있어. 특이하게.
영수증 서식 있고 예교 양식의 영수증 작성, 서명 날인 교부까지만 하면 돼요. 이 문장까지 그대로 냅니다. 이때 중개사법도 중개보수도 영수증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확인설명서에 적는 걸로 개정할 때 얘네들이 개정되기 전 걸 실수로 잘못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독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좌우 페이지 보면 서명 날인 3번 있었어.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그다음 보수 영수증의 서명 날인 다 등록 인장 사용. 5년짜리 2개.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이러면 돼요. 다 보수 지급 시기. 우리 중개사법도 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약정에 따르며 약정 없을 땐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창금 낼 때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물론 약정에 따라 매각 결정기일로 할 수도 있다. 맞는 거죠. 약정에 따라 매각 결정기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지만 이 지급 시기가 2017년 재작년에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자, 뒤로 갑니다. 자, 금지 행위까지 왔어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 2번, 3번이 주로 뜨고요. 나머지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개공은 2종으로 매수 신청들이 등록 신청하면 안 되겠죠. 4번이요. 4번.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에 항도하면 안 되겠지. 다른 개공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도 안 되겠지. 6번은 진행해도 되고요. 사건카드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지. 2번, 3번을 주로 내요. 개공이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다가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경매 그 현장에서 이걸로 자주 사기를 치는데 그 대리인들이 이제 위임인 내가 입찰 대리 우리 개공이 입찰 대리에서 보수 받으려면 몇 등이어야 돼? 1등이었잖아요. 1등. 1등 하는 게 어디 쉽나요? 쉬운 방법이 있죠. 아니 압도적으로 질러버리면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임이 뭐래요? 너나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싸게도 사줘야 돼. 그리고 1등도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이제 개공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좀 안정권으로 위로 입찰을 들어가요.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2등과 격차가 좀 좁아야 위임인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싸게 사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개공이 친구한테 술 한잔 사주고 다음날 얼마에 입찰 들어가라고 알려줘요. 친구한테. 어차피 그 친구는 2등 하면 차순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 돌려받고 집에 가니까 전혀 손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이 짜고 하는 거죠. 내가 대리인으로 매수 신청 대리를 1등 들어가고 친구가 2등으로 끼워넣기 하는 거죠. 끼워넣기.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 현장에 실제 그 경매 현장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이게 매수 신청 대리로 진짜로 정식으로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 법원 근처 가면 경매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대표만 그 사장만 공인중개사고요. 직원들은 99.9% 다 무자격자들입니다. 무자격자들이고 어떻게 하냐 컨설팅 하는 거죠. 컨설팅만. 입찰은 네가 하는 거죠. 입찰은 네가 하고 난 컨설팅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입찰가도 정해주는 거죠. 정해주는 거고. 내가 대리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대리 행위는 그 변호사, 법무사, 개공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할 때 이제 가격을 딱 정해주죠. 정해주고 그 가격이 네가 입찰해서 1등 하면 난 이제 보수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얼마 가격 정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 시켜서 끼워넣기 하는 거예요. 끼워넣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의뢰인을 더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가격을 딱 정해줘. 얼마에 들어가세요. 아마 1등하고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해놔. 그자가 들어가지. 근데 걔보다 10,000원 높게 들어가요. 친구가. 개공 친구가요. 10,000원 높게 들어가요. 그럼 의뢰인은 2등 하잖아. 2등. 막 너무 아깝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친구가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보증금을 매수 신청 보증금을 좀 모자라게 내요. 모자라게 되면 내가 그 친구가 입찰한 게 무효가 되거든. 무효가 되고 보증금 돌려받는 거예요. 전혀 피해는 없어요. 피해는 없고 그리고 그 의뢰인이 2등 했다가 갑자기 몇 등이 돼? 1등이 됐지. 더 흥분하는 거죠.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개사기를 치고 있다. 이 인간들이. 자, 2번. 그렇습니다. 내가 매수 신청 대리라는 사건에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하면 안 된다. 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 대리인 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한 명은 들러리죠. 자, 어디로 가느냐. 472. 자, 의뢰인과의 만남은 끝났어. 이제 끝났고 이제 몇 가지 짜투리 내용이 더 남았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대리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재산 상손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 있겠지. 자, 보증 설정 매우 중요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이거야. 거기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 의미가 대리인으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차라리 법조문을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 전에 이렇게 썼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말을 좀 어렵게 썼어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보증범위나 공제가입 공탁해야 돼. 그러면 맞다 이렇게 골라야 돼요. 그래서 주의의 2번 보세요. 주의 2번. 주의 2번이 왜 틀렸어요?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어디 밑줄치냐면 등록한 오른쪽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우리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는 언제지? 중개업을 할 때죠. 중개업을 할 때가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이 중개업은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여기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도 틀린 지문도 다 외워야 돼요.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을 다 알고 들어가야 쉽게 문제가 풀려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사람들이 잘 틀리는 부분이다. 2번을 내면. 자,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 공인중개사인 개공 1억 이상. 사실 우리 이 매수 신청들이 쭉 공부하다 보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입찰 대리할 수 있다는 말이 없죠. 없어. 근데 왜 분사무소에도 보증 설정하느냐 이거지. 질문 들어올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베끼다 그렇게 된 거예요. 베끼다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입찰 대리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보증 설정한다고? 그냥 베끼다가 중개사법 베끼다가 그냥 된 거예요. 자, 공탁금 회수 제한. 아무튼 보증 설정은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 보증 설정 금액 같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공탁금 회수 제한도 똑같아요. 폐업, 사망, 해산하고 3년 안에 회수 안 됩니다. 5번에 우리 보증 제도를 설명하는 것도 똑같아요. 개공은 매수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보증 관계증서 사본 전자문서 제공해라 이거죠. 똑같아요. 저 밑에 공제사업도 협회는 중개업에 공제사업 할 수 있고 매수 신청 대리 공제사업 할 수 있는데 내용 중개사법과 같습니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 국토부 장관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간 차이만 있는 거죠.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규정, 법원 행정처장 승인, 국장 자리에 행정처장 들어가면 돼요. 오른쪽에 3번의 두 번째 줄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법원 행정처장 승인, 국장 승인이 현재잖아요. 이 자리가. 그 다음에 뭐 4번 지나가시고 5번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가 이 규칙과 공제규정 준수하지 않아서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시정명령할 수 있다. 누가? 행정처장. 옛날 국장 자리였거든요. 밑에 금융감독원장은 행정처장 요청을 받아서 공제사업에 검사할 수 있다. 원장님의 숙제검사 다 똑같아요. 국장 자리에 행정처장만 들어가면 된다. 다음 신고 의무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개공은 아래 7가지 사유가 있을 때마다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아래 7가지 사항은 그냥 이거예요. 신고사항과 행정처분사항이에요. 전부 다 그 중개업 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개업의 신고사항과 행정처분사항을 다 지방법원장한테도 알려줘라 이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또 협회업의 신고, 그 다음에 저 끝에 7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순서가 어떻게 됐네요. 법조문 순서가 이런데 바꿔 쓸 거 그랬다. 이전 신고, 협회업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다 이런 거예요. 중개업 쪽의 신고와 행정처분 사항을 다 모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 줘라.
저 밑에 명칭 표시 주의 의무는 시험에 출제됐어요. 우리 개공은 사무소 명칭 간판에다가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원의 명칭 휘장을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변호사처럼 보일까 봐 그런 거래요. 웃기고 있어. 우리를 누가 변호사로 봅니까? 자, 그렇죠. 별 걱정을 다 해요. 밑에 주의도 출제됐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칭 휘장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게 출제된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쓰면 안 된다 이랬던 거니까. 자, 뒤로 갑니다. 지도감독.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지도감독은 중개사법과 좀 비교해 보면요. 우리 중개업의 지도감독. 필기 좀 하셔도 돼요.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와 지회를 모두 다 감독한다 그랬죠. 네, 국토부 장관 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전부 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다 그랬던 거죠. 전부 다. 이게 이제 중개업 쪽의 지도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신청 대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 보자고. 법원 행정처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해 누구를 감독한다? 협회를 감독. 이렇게 외우세요.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히읗은 히읗을.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합니다. 발음 쉽지 않습니다.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합니다. 자, 됐고요. 다음 밑에 지방법원장은 누가 감독하느냐?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감독한대요? 관할 안에 있는 협회 시도 지부와 개공을 감독한다. 이게 좀 약간 중개업과 안 맞죠? 여기 지부는 국장이 감독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행정처장이 지부도 감독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방법원장이 지부와 개공을 감독한대. 개. 지방법원장은 지부와 개공을 감독한다. 개. 다음 이어서 밑에 이제 위탁.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 위탁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탁 쪽이. 자, 지방법원장은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생각해보면 경기 남부 전체 관할이거든요. 경기 남부 전체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남부 전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아니죠. 좀 너무 넓죠. 그래서 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거야. 지방법원장은 이 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누구와?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원장이 누구냐면은 수원지방법원의 안산지원, 뭐 평택지원, 이렇게 뭐 안양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 뭐 이게 괜찮아요.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G. 그래서 위탁은 GGG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시작. 위탁은 GGG. 위탁은 GGG. 지방법원장이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좀 약간 거시기합니다. 민망합니다만 그래도 합시다. 그냥 뭐 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1번 아무튼 지방법원장은 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어서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이건 참고만 하세요. 위탁받은 지원장과 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통으로 읽으면 지자가 7번 나와요.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지부는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GG 이렇게 됩니다. 안 할래다가 진짜 이거 격떨어지게 정말 GG 다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위탁받아 감독 사무를 행하는 협회 시도지부는 중개사무소 출입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지부가 위탁받아서 출입 조사 검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어젯밤에 지부장이랑 진하게 한잔하고 아침에 지부장이 완장차고 지금 사무실에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개공이 뭐래요? 아니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아침 일찍이? 웬일이세요? 해장하시게요? 그랬더니 해장은 이따 하고 캐비넷 좀 열어봐봐. 뭐 이런 비극입니다. 비극. 자,
지부는 위탁받아 사무소 출입 조사할 수 있다. 어디다 적으세요.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뭐라고요?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자, 행정처분 갑니다. 절등취. 아까 우리 1, 2, 3, 4, 5 여기까지는 하셨죠. 전 시간에 1, 2, 3, 4, 5를 묶어 놓으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가 됐다. 그럼 중개업의 등록 취소될 거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폐업신고하면 개공 아니니까. 3번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매수신청 대리업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왜 등록을 취소하냐고. 그냥 폐업신고 받아주면 되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문제 풀어야 돼. 매수신청 대리업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럼 맞다고 해야 되고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뭐 이건 당연하지만 6번, 7번 묶으시고 당시 대리인으로 등록할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 결격이 있었어. 당시라고 외우면 돼요. 당시는 절등취여. 읽어보세요. 시작. 당시는 절등취여. 이게 이런 뜻이죠. 부정 등록했다는 얘기거든. 또는 등록할 당시 등록 요건이 없었고 결격이 등록 요건 갖추지 않았고 결격이 있었는데 또 왜 등록이 됐냐? 그럼 될 수 있게 꾸민 거네. 이거죠. 등록 요건 갖춘 것처럼 결격이 없는 것처럼 꾸민 거지. 부정 등록을 이렇게 쓴 거죠. 당시는 절등취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1, 2번이 중요해요. 등록 후 대리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등록 후 결격이 있게 된 경우는 임등취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는 절등취야, 후는 임등취야. 그래서 만약에 매수신청 대리 절등취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했을 때 등록 후 이게 나온다면 우리는 땡 잡는 거죠. 땡 잡는 거야. 밑에 거는 외우기 어렵거든요. 외우기 어려워요. 뭐 사건카드 작성 보존 안 했어,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안 했어 이런 거 못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저 밑에 절대적 업무 정지는 중요해요. 지방법원장은 개공이 아래인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꼭 해야 됩니다. 업무정지가 여기는 해야 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만 있거든요. 여기 업무정지를 꼭 해야 된다,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야. 중개사무소 휴업.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중개사무소를 휴업했는데 왜 이걸 업무정지하는데? 몰라. 그렇게 만들어졌어. 매수신청 대리 휴업했어. 휴업하면 안 하는 거지. 뭐 또 정지까지 추가로 또 하냐고. 그렇잖아요. 다음 자격정지. 그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3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개공이고 얘는 소공이야. 소공이. 어차피 소공은 경매 대리해 못해요. 못해요. 근데 난 제가 제가 업무정지 받았어. 아니 제가 업무정지 받았어. 그럼 제가 매수신청들이 중개업이 업무정지 받으면 매수신청들이 업무정지 이것도 이해돼. 근데 네가 자격정지 받았어. 근데 나한테 매수신청들이 업무정지를 왜 하는데? 좀 이상하잖아. 이상합니다. 자, 휴업, 정지입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걸 적으시면 쉽게 공부가 될 거예요. 좀 잘 적어보세요. 자, 등록 취소, 그다음에 뭐 자격 취소, 그다음 폐업. 이게 들어가면 매수신청 대리 절대적 등록 취소야. 등록 취소고. 그다음에 업무 정지, 그다음에 자격 정지, 그다음에 휴업. 이게 들어가면 매수신청 대리 절대적 업무 정지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훨씬 쉽게 외워질 거예요. 취소, 폐업은 절등취. 정지, 휴업은 절대적 업무 정지. 쩔업이랍니다. 절대적 업무 정지. 쩔업. 자, 이걸 꼭 좀 비교하시면 쉽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상대적 업무 정지는 못하니까 패스. 못 외웁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처분 절차. 당연히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이 반납해야 됩니다.
업무 정지 기간은 한 달부터 2년 아셔야 돼요. 한 달 2년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되면 사무실 내 외부에 대리 의무 표시를 다 제거한다. 등록 취소되면 다 박박 긁어내. 업무 정지 받으면 업무 정지라고 어디에 써야 돼? 출입문에 써야 돼. 이런 제도가 중개사법엔 없죠. 출입문에 쓰는 황당한 제도가 있죠. 베끼다가 또 옛날에 우리 중개사법 폐지된지 모르고 베낀 거예요. 이게 과한 규제다 해서 폐지됐거든, 중개사법은요. 출입문에 쓰면 됩니다. 업무 정지라고. 동네 개망신 당하는 거죠. 다행스럽게 우리말로 쓸 만 없으니까 불어, 뭐 이태리어, 특히 아랍어로 쓰면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아랍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심화 이론 강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남은 과정은 뭐 그 합기공이란 것도 있고요. 합기공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외약집 뭐 기출 문제인 합쳐진 그런 과목이고요. 그런 책인데 기본소 과정을 충실히 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약집 더하기 예상 문제, 요약집과 예상 문제집은 같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강의는 따로 있지만 요약집 강의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심화이론 30강 넘었죠, 지금. 넘었는데 요약집은 15시간이면 끝납니다. 15시간 안에 전 내용을 어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정리합니다. 요약집에도 다 들어있고 어떻게 틀리게 나오느냐 지문 정리도 다 돼 있어요. 정리돼 있고 요약장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 기본기를 다 갖췄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왜 빨리 진행하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은 쉽게 공부가 되거든요. 되는데 아무래도 좀 30강 넘으면 좀 다 듣기가 부담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루에 5개 강의만 들어도 그래도 이 책의 3분의 1을 다 끝낼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스피드로 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정리가 앞으로 될 겁니다. 자, 심화이론 고생하셨습니다.